자, 이번에는 정상파에 대해서 이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하는 거 정리 한번 해볼까요? 뭘 하고 있는지. 자, 우리는 지금 물리광학이라는 걸 하고 있죠. 물리광학에서는 빛을 파동이라고 생각하고서 연구하는 광학의 분야가 물리광학이라고 했습니다. 물리광학에서 나타난 중요한 현상들이 있어요. 간섭, 회절, 편광, 이것들이 안경광학에 안경 렌즈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공부하는 거고, 그 전에 우리는 파동이라는 현상을 이해해야지 이거를 이제 전개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 전에 우리는 또 진동이라는 현상을 이해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파동을 이해하고. 자, 진동은 주기적인 반복 운동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파동은 진동이 퍼져나가는 현상. 자, 수식으로 써야지 이제 우리가 그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진동은 이와 같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사인 형태로 주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인 형태고 시간에 따라 변하니까 우리는 시간에 대한 함수니까 이렇게 앞에 이제 숫자 하나 상수 하나 붙이고 진동 진폭 해서 이와 같이 수식으로 표시되고 이것이 퍼져나간다 그랬죠. 그래서 진동이 퍼져나가는 현상이 파동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정보를 꺼집어낼 수 있다 그랬습니다. 파수, 각진동수, 파장, 진동수, 주기, 속도, 이것들이 주어지면은 파동이라는 이 수식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자, 이걸 같이 하면서 우리가 몇 가지 개념을 이제 도입했습니다. 위상차라는 거 또는 위상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저기 파동의 반사에 대해서 이제 봤고, 그 다음에 이제 간섭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조금 이제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하기 전에 이제 몇 가지 이제 하는데, 지금 요것이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한 예로서 이제 정상파를 다루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간섭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 나온 것처럼 본격적으로 간섭에 대한 걸 하기 전에 먼저 맛보기로 간섭에 대한 거를 갖다가 지금 이해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간섭의 뜻. 우선 간섭은 뭐냐면은 두 빛이 중첩이 돼서 보강되거나 소멸되는 현상. 중첩이라는 거는 이제 겹쳐진다 그 뜻이 겹쳐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빛과 빛이 중첩돼서 보강되거나 소멸되는 현상을 우리가 중첩이라고 해요. 보강의 뜻은 뭐냐면은 이렇게 겹쳐질 때 똑같은 모양으로 겹쳐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훨씬 더 진폭이 큰 새로운 파동이 형성되죠. 이 파동을 우리가 합성파라고 얘기합니다. 자, 똑같은 모양으로 겹쳐지면은 이와 같이 합성파가 아주 진폭이 커지는 합성파가 생기고, 이거를 보강, 간섭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와 같이 모양이 반대로 겹쳐진다 이겁니다.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겹쳐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파동이 사라지는 형태가 돼요. 이렇게. 이것도 역시 합성파인데, 이때 합성파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소멸, 간섭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거의 예로서 우리가
수면파에 대해서 지금 방금 다루었습니다. 수면파에서 다뤘고, 지금 이제 정상파에 대해서 다룰 거고, 정상파에 대해서 다룰 거고, 그 다음에 맥놀리에 대해서 이제 다룰 겁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해서 쓸까요? 간섭의 실예로서 우리가 수면파 간섭을 이제 본 겁니다. 자, 수면파에 대한 간섭을 우리가 예를 들었는데, 자, 수면파가 간섭되는 현상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데, 그러면은 두 개의 파동이 필요한 거예요. 예, 꼭 빛이 아니고 두 파동이 중첩돼서 보강되거나 소멸되는 현상도 간섭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수면파를 일단 발생시키기 위해서 여기서 두 개의 수면파를 발생 장치 S1, S2를 사용했죠. 자, 알고 싶은 건 뭐냐면은 어느 특정 위치에서, 그래서 여기에요. 여기에서 파동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은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파동이 발생돼서 우리가 마루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실선으로 표시해주고, 이와 같이 실선으로 표시해주죠. 마루를. 그 다음에 이 중간은 점선으로 표시해 주는데 복잡하니까 그냥 냅두고, 여기도 파동이 형성되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점선으로 표시해 주면 이렇게. 요거는 이제 골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골, 움푹 들어가는 부분들, 골. 그래서 파동이 이렇게 있으면은 마루 요거를 실선으로 나타낸 거고, 그 다음에 골 여기를 이제 그 점선으로 나타낸 거예요. 자, 어떤 특정한 위치에서 P라는 위치가 있어요. 여기서 S1에 의해서 파동이 형성되었을 때 이렇게 이제 형성됐다고 치고, S2에 의해서 형성된 파가 이런 식으로 만났, 요 P점에서 형성된다고 쳐봐요. 여기서 원을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S1에서 이렇게 그리고, 그럼 여기는 어디예요? 마루하고 마루가 만나는 지점이니까 여기서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진폭이 커지겠죠. 이 파동의 S1에 의해서 생기는 파동의 진폭이 5고, 얘에 의해서 생기는 파동의 진폭이 7이고, 그럼 여기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니까 12라는 진폭을 갖는 파동이 될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Q라는 점이 한번 있다고 하고, S1에 의해서 생기는 파동이 이렇게 이제 그려진다고 치고, S2에 이제 요거 연장하면 이렇게 쭉 커질 거예요. S2에 의해서 형성되는 파동이 여기서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쳐봐요. 점선으로.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는 5라는 진폭하고, 얘는 어떻게 돼요? 7이라는 진폭인데, 그냥 똑같이 5라고 해볼게요. 5라고 해.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여기서 생각하면은 얘는 요 점에서는 S1에 의해서는 이런 파동이 형성된다는 뜻이에요. 파동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됐을 때 마루 위치란 뜻이에요. 여기서는. 근데 S2에 의해서는 골의 위치란 뜻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합쳐지면 0이 돼요. 이런 부분이 뭐냐면은 마루하고 골이 만나는 점이니까 소멸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진폭은 0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쉽게 이제 구하자는 거예요. 그 쉽게 구하는 방법이 뭐냐 그겁니다.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하면 쉽게 구해진다 이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R1이라고 그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R2라고 해요. 그러면은 R2하고 R1하고 이게 뭐예요? 거리차예요. 거리차. 또는 경로차가 된다 이겁니다. 경로차. 이 경로차가 어떻게 되느냐? 이 경로차를 계산했을 때 이것이 파장의 정수배가 되면은 요거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파장의 반정수배 n 플러스 2분의 1에 요때는 소멸 간섭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요걸 이용하면 쉽다는 거예요. 요것의 요 뜻은 뭐냐면은 정수배니까 람다, 2람다, 3람다, 4람다 이런 형태로 주어지면은 보강 간섭.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2분의 1 람다, n은 정수예요. 0, 1, 2, 3, 4. 0, n은 0, 1, 2, 3 이런 거. 여기서 2분의 3 람다, 2분의 4 5 람다,
2분의 6, 7람다 이렇게 되겠죠. 1 대입하면은 2분의 3, 0 대입하면 2분의 1, 1 대입하면은 2분의 3, n이 2면은 2분의 5람다 이렇게 됐는데 요걸 이용하면은 쉽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예를 갖다 이제 들은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S1, S2에서 이제 파동이 발생이 되는데 진폭이 모두 뭐 6이라고 칩시다. 자, 이때 S1으로부터 그리고 파장했죠. 자, 파장은 5예요. 자, 그러면은 S1으로 어떤 임의 위치가 있는데 이 위치가 이제 P라고 한번 하자 이겁니다. 근데 S1으로부터 P까지의 거리는 얼마냐면은 요게 18이라고 하고 S2에서부터 P까지의 거리는 얼마라 그럴까요? 36이라고 한번 쳐보자 이겁니다. 그럼 이 위치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느냐 아니면 소멸 간섭이 일어나느냐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알아보자는 겁니다. 요것을 갖다가 이제 사용하는 이 방법을 우리가 코팅해서 사용할 겁니다.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은 이렇게 된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 S1이라는 지점이 있고 S2라는 지점이 있다고 치자 이겁니다. 그럼 P점이 이점에 있어요. P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18이라는 뜻이에요. 18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36이라는 뜻입니다. P점이 있어요. 여기서 파동이 어떻게 마루끼리 만나는지 마루골이 만나는지 골골이 만나는지 그거에 따라서 마루마루가 만나면 보강간섭 진폭이 커지겠죠. 마루골이 만나면은 소멸간섭 진폭이 사라질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 거리차 구하죠. 거리차는 얼마입니까? 요거 한번 그대로 써주면 돼요. 자, 일단 거리차를 보겠어요. 이 거리차가 파장의 정수변이 아니냐 그겁니다. 거리차는 36에서 18을 빼니까 얼마입니까? 18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파장의 정수배인지 아니면 반선배인지 그거를 이제 판단을 하면 되는 거예요. 파장이 5예요. 이거 참 이걸 내가 잘못했네요. 이거 수정할게요. 파장을 6이라고 해보죠. 파장을 6이라고 그러고 진폭을 5라고 한번 해보죠. 이렇게 고치게요. 자, 그러면은 18이라는 거는 6의 정수배가 되죠. 3을 곱하면 그러니까는 파장의 정수배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은 파장의 정수배니까 보강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위치에서는 보강이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그러면은 마루마루끼리 이렇게 만난다는 뜻이고 따라서 마루마루 만나니까 진폭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만나니까 이것이 5끼리 두 번 만나니까 진폭은 10이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며 진폭은 10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한 예제를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몇 개를 풀어볼 겁니다. 지금 정상파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맥놀이하고 또 이제 계속해서 예를 몇 개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3에 4라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간섭에 대해서 수면파에 대한 예를 들었습니다. 간섭에 대한 정상파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상파 영어로는 스탠딩 웨이브라고 그래요. 웨이브 요거는 간섭의 예입니다. 간섭의 예인데
간섭의 얘인데 파가 어떻게 이제 간섭이라는 게 뭐라 했습니까? 두 파가 파동 두 파동 또는 빛이라고 빛도 파동이니까 두 파동이 중첩돼서 보강되거나 소멸되는 현상을 우리가 간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이렇게 파동이 만나요. 뭐냐면은 두 파동이 만나는데 한 파동하고 만나는데 이것이 똑같은 파동인데 방향만 달라요. 이렇게 방향만 달리면은 자 이거는 일단 어떻게 되냐면 파동이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왼쪽으로 움직여요. 근데 이 두 파동이 겹쳐지면 어떻게 되는지 보면은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자 이걸 하기 전에 우리가 예를 한번 실제로 그림 그리기 어려우니까 여기서 한번 보겠어요. 여러분이 그 네이버 같은데 벌써 물리의 이해를 쳐요. 그래서 물리라고 치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클릭해보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화면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그 가상 실험하는 그 사이트입니다. 자 유액 교재 목차 누르고 파동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파동을 누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파동 누르고 중첩의 원리 누르고 여기서 정상파라는 걸 눌러봐요. 이렇게 자 그럼 이런 그림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 그림을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운동 정지를 누를게요. 지금 초록색하고 파란색은 똑같은 파동입니다. 자 여기 움직이고 있죠. 초록색 판은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파란색 판은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파동입니다. 우리가 여태껏 했던 파동이 이와 같이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움직이게 돼요. 이런 파동을 갖다가 우리가 진행하는 파라 그래요. 진행하는 파. 영어로는 여태껏 우리가 한 거는 다 진행파예요. y는 equal a에다가 사인에다가 진동이 퍼져나가는 현상이죠. 이거는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파예요. 근데 이걸 갖다 이렇게 써줄까요? 이렇게 써주면은 요거는 왼쪽으로 진행하는 파예요. 마이너스일 때가 요것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으로 진행하는 파고 이거가 이쪽으로 진행하는 파예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은 똑같은 파동인데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으로 진행하는 파입니다. 지금 근데 이거를 두 개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하면 겹쳐지게 돼서 합성파가 생기게 됩니다. 두 개가 이제 겹쳐지는 걸 갖다가 이제 한번 그림을 보겠어요. 자, 잠깐 정지시켜 보죠.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 겹쳐 볼까요? 요거를 딱 이 순간 보겠어요. 그러면 초록색하고 지금 파란색이 겹쳐졌는데 이 경우는 진폭이 어떻게 되냐면 이 위치에서는 요거에다 초록색 바까지 더하면 진폭이 커져요. 이렇게 진폭이 커지는 걸 갖다가 그림 보면은 이렇게 이제 그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것이 요 파동이 두 파동의 합성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 한번 연속해서 보게 볼게요. 자, 초록색 파하고 파란색 파가 각각 오른쪽 왼쪽으로 진행하는데 두 파동이 합쳐진 경우는 이렇게 되죠. 마루가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에서 진동만 와요. 진동만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 우리가 정상파라 그러는 거예요. 정상파. 그래서 정상파라는 건 뭐냐면은 정상파는 똑같은 두 파동이 두 파동인데 방향만 다른 여기 앞에다 이렇게 써야겠네요. 방향이 반대인 두 파동이 중첩되어 나타나는 파동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정상파라고 얘기해요. 정상파. 자, 이 정상파의 특징이 뭐냐면은
제자리에서만 진동한다는 뜻이에요.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이지 않고 정상파. 즉 요거는 영어로는 스탠딩 웨이브예요. 스탠딩은 뭡니까? 서 있는다는 뜻이잖아요. 서 있다는 뜻. 여기 보면은 오른쪽 왼쪽으로 진행하지 않고 제자리에서만 왔다리 갔다리 서서 여러분이 저기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제자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파동. 오른쪽 왼쪽으로 진행하지 않고 그래서 서서 앉았다 섰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진행하지 않고 움직이는 파동. 이걸 갖다가 우리가 제자리에서만 진동하는 파동. 이걸 정상파라 그래요. 그래서 시험이 이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 정상파는 요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방향이 반대이면서 똑같은 두 파동이 중첩되었을 때 나타나는 이 파동을 이 합성파를 우리가 정상파라고 얘기한다 이겁니다. 정상파의 특징은 뭐냐면은 정상파의 특징은 진행하지 않아요. 오른쪽 왼쪽으로 진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거 한번 정리시켜 볼게요. 자, 이 순간 보면은 두 개가 딱 겹쳐졌을 때 이렇게 진폭이 커졌죠. 이렇게 똑같은 파동이니까 진폭이 2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파장을 한번 볼게요. 파장은 여기서부터 요 초록색이고 파란색이고 파장이 요만큼이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파장이 이렇게 해서 파장은 똑같이 유지돼요.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은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하고 파장은 어떻게 됩니까? 파장은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진폭은 어떻게 돼요? 2배로 이제 커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파동, 이 정상파에 대한 특징을 갖다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정상파라는 거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동일한 조합하는 그냥 사인파라고 생각하면 돼요. 동일한 파를 자,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옮기고서 한번 볼게요. 자, 서로 반대 방향입니다. 이 말이 중요하죠.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똑같은 팔을 중첩시킬 때 만들어지는 파동을 우리가 정상파라고 얘기합니다. 정상파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영어로는 스탠딩 이에요. 스탠딩 웨이브라 그러는데 차라리 우리말로 서 있는 파 이렇게 하면 좀 쉬운데 정상파라고 하니까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차라리 서 있는 파가 낫죠. 왜냐하면 왜 서 있는 파라고 이름을 붙여줬냐면은 여기 보는 것처럼 진동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파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탠딩 서 있는 파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합성된 파, 합성된 요거죠, 요거 합성된 파는 어느 방향으로부터 또 진행하지 않는다. 요거 그죠? 제자리에서 진동하는 부분과 정지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보면은 자 볼게요. 자, 제자리에서 진동하는 부분이 있죠. 요 부분, 이런 부분들. 근데 제자리에서 진동하지 않고 머물러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마디. 요걸 마디라 그러고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뿔로 튀어나왔죠? 배 이렇게 얘기하게 돼. 그래서 뿔로 튀어나온 부분들은 계속 이 자리에서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리에서 진동하는 부분하고 정지하는 부분이 있어요. 진동하고 있는 부분, 정지하고 있는 부분, 진동하고 있는 부분, 정지하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변이가 0이 되어 진동하지 않는 부분들 노드라 그래요. 마디. 이 부분들이 다 마디예요. 마디. 그 다음에 변이가 진동 최대 변이하는 부분들이 있죠. 뭐는 요런 부분이 있어요. 여기 이 위치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진동하는 부분이죠. 여기가 요걸 배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마디, 여기는 배, 마디, 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갖다가 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마디와 마디 사이의 거리, 배와 배 사이의 거리. 자, 볼게요. 자, 마디하고 마디 사이의 거리입니다. 반 파장의, 여기죠, 파장. 여기 파장이죠. 파장의 반입니다. 또는 배하고 배 사이의 거리, 네, 파장의 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이걸 한번 따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자, 이렇게 보면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파장이죠. 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파장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부분이 지금 마디예요. 여기 부분. 이 부분하고 요런 아니 이 부분이 배예요. 요런 위치가 배입니다. 요 위치는 마디예요. 그러면 마디에서 마디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요 거리죠. 요 거리는 파장의 절반이에요. 그래서 마디하고 마디 사이의 거리, 배하고 배 사이의 거리는 파장과 같다. 파장이 2분의 1이다. 파장이 2분의 1이다. 이게 맞는 말이죠. 두 파가 만나 정상파가 만들어지면은 4분의 1 주기마다 보강 소멸을 되풀이한다. 여기 보면은 여기가 보강되는 부분이에요. 여기가 소멸되는 부분. 여기는 소멸되죠. 소멸되는 부분 보강돼서 커지는 부분들. 여기는 파동이 사라지는 부분들. 자, 에너지 전달이 없다. 왜냐면 에너지 전달은 뭐냐면은 얘가 이동하면서 파괴력을 갖는데 얘는 이동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그러니까는 파괴력이 없어서 우리는 에너지 전달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정상파는 언제 만들어지느냐 하면은 똑같은 파동이 그 반대 방향으로 진동할 때 그래서 그것만 이제 여러분이 알아두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정상파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어요. 자, 정상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고 넘어가면은 자, 정상파는 간섭의 한 예다. 즉 파동과 파동이 겹쳐져서 보강되거나 소멸되는 현상의 한 예다. 정상파는 언제 만들어지느냐? 방향이 반대인 두 파동이 중첩될 때 만들어진다. 방향이 반대인 두 파동이 중첩되어 나타나는 합성파를 우리가 정상파라고 한다. 왜 정상파라고 했느냐? 영어로 이해하는 게 쉽다. 영어로는 스탠딩 웨이브, 서 있는 파다. 우리 정상파라는 용어보다 스탠딩 웨이브라는 서 있는 파라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쉽다. 정상파라고 스탠딩 웨이브라고 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파동은 오른쪽 왼쪽으로 진행하는데 정상파는 오른쪽 왼쪽으로 진행하지 않고 제자리에서만 진동하기 때문에 서서 여러분이 섰다 앉았다 하는 것처럼 요 위치가 변하지 않죠. 요 위치가 마루 위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서 있는 파 스탠딩 웨이브라고 한다. 자, 합성된 파는 진행하지 않는다. 제자리에서 진동하는 부분과 정지해 있는 부분이 있다. 진동하는 부분은 우리가 뭡니까? 배라고 얘기하고 여기 있죠. 정지해 있는 부분은 마디라고 얘기한다. 마디하고 마디 사이의 거리는 파장의 절반이다. 그 다음에 배하고 배 사이의 거리는 이거죠. 배하고 배 사이의 거리는 역시 파장이 절반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예제까지는 여러분이 안 해도 되고요. 요거는 다 필요 없고 맥놀이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요거를 3에 뭐라고 적고
자, 맥놀이에 대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맥놀이. 요것도 간섭의 예입니다. 우리가 간섭의 예로서 세 가지를 했어요, 지금. 수면파에 대한 간섭, 그 다음에 똑같은 두 파동이 겹칠 때 나타나는 정상파,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맥놀이. 이렇게 세 개를 갖다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요거는 뭐예요? 똑같은 파동인데, 똑같은 파동이 반대 방향으로 겹쳐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정상파예요. 자, 맥놀이는 뭐냐면 똑같은 파동이 아니에요. 똑같은 파동이 아니라 그 파장 또는 진동수가 약간 다른 두 파동이 겹쳐질 때 나타나는 거예요. 요거는 똑같은 파동입니다. 파동이 겹쳐질 때, 중첩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 요거는 진동수가 약간 다른, 수가 조금만 다른 두 파동이 중첩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일단 한번 보기로 하죠.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쉽게 한번 볼 수 있는 경우로서 요거를 한번 내가 찾아봤어요. 한번. 자, 요거 한번 요거 여러분이 유튜브 들어가서 맥놀이 현상이라고 해서 요걸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는데 이걸 잠깐 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두 개의 스피커가 있습니다. A 스피커에서 500Hz의 순음을 발생시키고 B 스피커에서도 마찬가지로 500Hz의 순음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두 개의 스피커에서 동일한 주파수의 순음이 발생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들어보신 바와 같이 피로 자, 두 개의 파동이 겹쳐지는데 똑같은 파동이 겹쳐졌어요. 자, 똑같은 소리니까 그냥 똑 소리가 날 거예요. 자, 이번에는 어, 진동수를 약간 변화시키면서 계속해서 한번 이제 그 소리를 들어보는 건데 계속해서 들어볼게요. 두 개의 스피커에서 소리가 발생을 했지만 실제로 주파수가 같다 보니까 하나의 소리처럼 들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로 A 스피커에서는 마찬가지로 500Hz를 그리고 B 스피커에서는 500이 아닌 501Hz의 소리를 즉 1Hz의 차이를 가지고 두 개의 스피커에서 동시에 이들 소리를 발생시켰을 때 과연 어떤 느낌이 올까요? 한번 들어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이 좀 전에 들려드렸던 두 개의 스피커에서 같은 수음을 발생시킬 때의 그러한 청각적 느낌하고는 좀 다른 소리가 발생을 하고 있죠. 즉 소리의 크기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커졌다 작아졌다는 소리를 금방 들었는데 우리가 여러분이 손목에 맥을 한번 짚어봐요. 그럼 맥이 툭툭 뛰는 걸 알 수 있죠. 이것처럼 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 해서 맥이 뛰는 것 같다. 그래서 맥놀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의 소리가 갖는 주파수는 500Hz하고 501Hz의 중간에 해당되는 500.5Hz에 해당되는 소리가 되고 이들 주파수 차이의 역수에 해당되는 즉 이들 주파수가 1Hz니까 그것의 역수도 마찬가지로 1초가 되겠죠. 따라서 커졌다 작아졌다를 1초 간격으로 반복하는 그러한 맥너리 현상을 들어보셨습니다. 세 번째는 마찬가지로 500Hz의 소리를 A 스피커에서 발생을 시키고 B 스피커에서는 502Hz를 발생을 시켰을 때 과연 어떤 느낌일까요? 이렇게 이들 사이의 주파수 차이가 2Hz로 증가함에 따라서 소리의 크기가 변하는 주기는 2분의 1초로 좀 더 빨라진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2분의 1초로 감소를 했고 대신에 그 소리가 가는 주파수는 500Hz와 502Hz 사이의 중간인 501Hz에 해당이 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또 네 번째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면 즉 두 수음 사이의 주파수가 3Hz에 해당되는 경우죠.
이와 같이 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는 주기가 더 빨라졌죠. 즉 다시 얘기해서 2분의 1초에서 3분의 1초로 더 빨라졌고, 또 주파수의 차이가 4Hz일 경우에는 주기가 4분의 1초에 해당이 되는데, 그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면, 또 이번에는 5Hz 차이인 경우입니다. 이번에는 10Hz 차이인 경우입니다. 즉 그 소리의 크기가 10분의 1초 간격으로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하는 경우죠. 지금까지 들려드렸던 그러한 소리의 어떤 느낌을 이번에는 한번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이제 소리를 들어봤는데 이걸 맥놀이라 그래요. 자, 맥이 뛰는 것처럼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데, 자, 맥놀이에 대해서 이제 보면은 자, 여기 정상파는 언제 만들어지느냐? 똑같은 파동이 중첩될 때, 겹쳐질 때 나타납니다. 이때는 파동이 진행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진동만 합니다. 맥놀이는 뭐냐? 진동수가 약간 두 파동이 중첩될 때, 겹쳐질 때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두 파동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의 파동, 두 파동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파동이 있고, 또 한 파동이 있는데 주파수가 좀, 진동수라고 해도 주파수 해도 상관없습니다. 주파수가 다르다는 거는 진동수가 다르다는 똑같은 얘기고, 파동이 조금 차이 난다는 뜻이에요. 여기 보면 파동이 이렇게 해서 파장이 차이가 나서 요런 파동이 겹쳐지는 거예요. 하나는 파장이 이렇게 되는 거고, 요만큼 되는 거고, 하나는 파장이 조금 더 길다든지 짧다든지 이런 것이 겹쳐질 때, 다시 말하면은 진동수를 얘기한다면 하나의 파동은 진동수가 F1이고 하나는 진동수가 F2가 겹쳐지게 되면은, 금방 여기 나온 것처럼 이 진동수 차에 따라서 요것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서 그 빠르기도 달라져요. 자, 이때 합성되는 파동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예를 들어서 정확한 예는 아니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도하고 레가, 아니 미소리를 갖다가 같이 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중간인 레 소리가 난다. 정확한 건 아닙니다. 레 소리가 난다. 근데 레 소리가 나면서 레가 커졌다 작아졌다. 레가 아니라 레 이렇게 커졌다 작아졌다. 이게 바로 맥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F1이라는 그 진동수하고 F2라는 진동수가 없는 두 파동이 합쳐지면은 그 합성된 파동의 진동수는 F1하고 F2의 중간 소리를 내면서, 그 다음에 그 F1하고 F2의 차이만큼으로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뜻이에요. 커졌다 작아졌다. 이것이 바로 맥놀이가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온 것처럼 이 그림을 한번 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얘를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해서, 자, 여기 보면은 500Hz하고 500Hz짜리를 갖다가 동시에 다 합쳐진다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500Hz짜리 두 개, 500Hz짜리 두 개를 갖다가 합치면 당연히 500, 그 소리는 어떤 소리 들리냐 하는 겁니다. 자, 500짜리하고 500짜리 두 소리를 갖다가 합치면은 500짜리 그 소리가 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차이는 500에서 500을 빼니까 0이 되겠죠? 이거는
이거는 뭐냐면 그냥 500짜리 소리가 난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나온 것처럼 500짜리하고 501짜리 두 소리를 한번 합쳐보죠. 그러면 500짜리하고 501짜리 소리를 합치면은 평균에서 500.5 진동수를 갖는 소리가 나는데 이것이 그 차이 큰 데서 저걸 빼야죠. 501에서 500을 뺍니다. 그러면 2분의 1이죠. 진동수가 2분의 1 헤르츠란 뜻이에요. 즉 0.5초마다 커졌다 작아졌다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맥놀이에요, 결국.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합성파의 진동수, 요거를 합성파의 진동수라 그러고 요거를 맥놀이 진동수라 그래요. 그래서 두 소리가 합쳐질 때는 평균적으로 요 소리가 난다는 뜻이고 요거를 합성파의 진동수라 그러고 그 다음에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그 맥이 뛰듯이 커졌다 작았다 하는 거는 요거는 뭐냐면은 맥놀이 진동수라 그래요. 진동수, 맥놀이 진동수. 1초에 두 번 커졌다 작았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 예를 들어서 요걸 볼까요? 500하고 510짜리 두 개를 합쳐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소리가 나냐 하면은 505 소리가 난다는 뜻이에요. 505Hz 소리가 나는데 510하고 500하고 해가지고서 하면은 뭐예요? 5Hz죠. 5Hz. 5Hz라는 건 뭐냐면 1초에 5번 커졌다 작아졌다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510하고 500 하면은 따따따따따따 이런 소리를 났었죠? 이거는 따따따 이렇게 났고 여기는 이런 식으로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맥이 빨리 뛰는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이게 맥이 빨리 뛰는 같은 효과. 자, 그래서 우리가 합성파하고 맥놀이 진동수를 갖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동수가 다른 두 개의 그 팔을 합치면은 그 소리는 그 중간음이 들린다는 뜻이죠. 평균 중간음이 들리면서 그 중간음이 들리는 것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 맥놀이 현상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진동수가 400Hz짜리하고 진동수가 402Hz짜리 두 파동이 있는데 소리가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동시에 틀어놔요. 즉 합성을 시킵니다. 합성시키면은 합성파에 대한 합성파의 진동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죠. 맥놀이 진동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합성파의 진동수는 뭐냐면은 두 소리를 합쳤을 때 평균적으로 어떤 소리가 나느냐 그 뜻이에요. 그러면 평균적으로는 어떤 소리냐? 평균이니까 그냥 평균 402 해가지고서 401Hz짜리 소리가 난다는 뜻이에요. 맥놀이 진동수는 뭐냐? 두 개를 합쳤을 때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데 그 진동수가 어떻게 되느냐? 그 차이라 그랬죠? 아, 미안해. 여기서 여러분한테 잘못했네요. 이거 내가 헷갈렸네. 요거 2가 아닙니다. 요거 미안해요. 아까 요거랑 평균하는 거랑 요 2로 나누는 거 아니에요. 요거 그냥 빼주면 됩니다. 요거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Hz, 1Hz. 요거 2, 요것도 10Hz예요. 그래서 맥놀이 진동수는 어떻게 되냐면 400. 그래서 2Hz. 자, 이 뜻이 뭐냐? 두 401짜리하고 400짜리하고 402짜리 두 개 합성을 시키면은 401짜리 소리가 나면서 1초에 두 번 커졌다 작아졌다 한다는 뜻입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맥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문제를 내게 되면 이렇게 내게 돼요. 맥놀이는 언제 일어나느냐? 언제 맥놀이가 일어나느냐? 맥놀이가 일어날 때 평균적인 소리는 어떻게 되느냐? 진동수는 합성파의 진동수는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이 합성판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데, 그때 커졌다 작아졌다는 얼만큼 빠르게 커졌다 작아졌다 하느냐, 즉 맥놀이 진동수는 얼마냐,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알고만 있으면 돼요. 언제 일어나요? 두 파가 합쳐지는데, 두 파동이 합쳐지는데 진동수가 약간 다른 두 파동이 합쳐질 때. 합성 진동수는 얼마냐? 합성 진동수는 두 파의 평균으로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두 파동의 평균, 진동수가 두 파동의 평균. 맥놀이 진동수, 두 파동이 합쳐질 때 이 합성된 파동의 진동수는 얼만큼 빠르게 커졌다 작아졌다 하느냐. 큰 쪽에서 작은 쪽을 그냥 빼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맥놀이 진동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파동에 대한 걸 쭉 한번 살펴봤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정리하면서 이제 할 겁니다. 지금 내가 계속해서 정리를 갖다가 하면서 반복을 계속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듣다 보면 이제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꾸 반복해 줄게요.